집값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줄 서서 계약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627대책 하나에 거래가 94% 급감했습니다. 그동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대출을 풀로 당겨서 상급지에 올라타는 게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분위기가 감지되자 부동산 또 오를 거다는 예감 속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갑자기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단 한 개월 만에 94% 급감. 6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627대책 발표 이후인 7월엔 600억 원으로 급락. 한 달 새 94%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핵심은 6억 대출 상한 규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아파트 대출 6억 상한 제한. 이 한 줄이 서울시장,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거래 심리를 급냉시켰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강남이 뛰면 따라 뛴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 급소를 정부가 정통으로 찌른 셈이죠. 2020만 2021 고점 구간의 거래량 비교. 2020년 67월에도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었고 2021년 고점이던 시기에는 오히려 거래가 5천 건도 안 되는 달이 많았습니다. 즉 거래량 급등은 저점 매수 흐름일 수 있고 거래량 급감은 심리 급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보다 심리의 싸움. 오르냐 내리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거래를 막고 있는 시장입니다. 무리한 대출 지금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선 가격 반등보다 현금 흐름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 급감 투자 판단 중지 구간. 거래가 없는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정지된 심리의 반영입니다. 이럴 때는 더 싸게보다 지켜보는 게 낫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전세월세 흐름 따로 체크. 매매가 정지된 상황에선 전월세 흐름이 실수요 심리의 신호가 됩니다. 6억 대출 규제가 푼다면 다시 오를까? 규제 해제 시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그 반등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 반등에 올라타는 건 리스크입니다. 국수를 삶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펄펄 끓는 냄비 속 갑자기 넘치려는 하얀 거품. 그때 찬물 한 컵 확 붓는 순간 거품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627 대책 하나로 거래가 꺼졌지만 그 속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10억, 20억짜리 집값을 대출로 억지로 따라잡다 보니 남은 건 빚뿐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627 대책으로 거래는 끊겼고 분위기는 식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어집니다. 수원, 성남, 용인으로 넘어가서 6억까지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정말 식은 걸까요? 아니면 겉만 식었을 뿐 속은 아직 끓고 있는 걸까요? 627 대책 급냉한 거래, 꺼지지 않은 심리. 서울은 6억 이상 대출이 막히자 거래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강연 현장에선 오히려 그럼 6억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거죠? 라는 질문이 줄을 잇습니다. 즉 냄비는 식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출 증가폭 주담대 비중 대부분. 6월 한 달간 늘어난 가계대출 6.7조 원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정부가 깜짝 놀라 627 대책을 전격 발표한 이유도 여기 있죠. 627 대책 직전 서울 아파트값 6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 즉 정부는 급등 직전의 불쏘시개를 끄기 위해 찬물 한 컵을 확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제 구조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유도. 서울 12억 한 채는 양도세가 0원, 지방 6억 두 채는 팔면 양도세 7천만 원. 이런 세금 구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로 고가 한 채로 몰리는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심리 기준이 아니므인지 6억까지 가능하다는 건 6억을 무조건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책 발표 직후 심리 흐름을 데이터로 체크. 거래량 대출 증가, 호가 변화, 청약 경쟁률 등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세금 전략 재정비 필수. 다주택자 과세, 지역별 양도세 차이, 보유세 구성 등을 총액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 소형 자산거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기대 수입보다 세금이 더 클 수 있다는 구조적 맹점을 고려하세요. 지방을 살린다더니 실제로는 지방을 죽이고 있는 정책. 서울 12억 한 채는 세금 0원, 지방 6억 두 채는 양도세 수천만 원. 과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그 판단,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이면 무조건 투기꾼.
서울에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지방에 두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 이걸 두고 정부는 서민 보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중요한 건 집의 개수가 아니라 집의 가치와 지역의 격차입니다. 규제의 목적 vs 실제 효과의 괴리. 정부는 1가구 2주택 과세로 부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6억 두 채보다 서울 12억 한 채가 세금이 더 적다. 과연 이게 부자를 막는 정책일까요? 과세는 총액 기준이 맞다. 서울 한 채는 양도세 면제, 지방 두 채 중 한 채 팔면 수천만 원 세금. 투기 억제 아닌 지역 역차별로 작용. 공급 억제 가격 상승의 씨앗.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그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과세로 출구를 막아버리면 결국 공급은 줄고 가격은 다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는 잠깐 심리는 남는다. 627대책으로 당장은 잠잠해졌지만 냄비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뜨겁고 사람들은 언제 다시 뛸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역 총액별 세금 비교 꼭 하기. 지방 두 채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의 시장 심리 흐름 분석. 거래량 대출 흐름, 청약 경쟁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급과 규제의 시간차 고려. 규제는 즉각, 공급은 몇 년 후에 반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력 키우기. 시장이 얼었을 때가 공부의 최적기입니다. 627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은 막혔으니까 그럼 수원용인으로 6억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말 한마디에 시장 심리에 진짜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움직입니다. 정부가 잠깐 찬물을 부었지만 바닥에 열기까지 식히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겉은 잠잠해도 속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경기가 얼어붙어도 부동산 급등만은 막아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은 멈췄고, 심리는 안 꺼졌고, 세금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무겁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가 더 뛸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할 시기입니다. 규제보다 더 강력한 건 데이터와 구조에 기반한 판단력입니다. 서울 한 채가 더 유리한 세금 체계. 이대로 두면 지방은 계속 외면당하고 수도권 쏠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멈춘 지금 그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공급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과세는 공정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